감시. 빨리 가주세요. 아유, 엄마 왜 이러고 살아? 30년을 참으셨으니 얼마나 큰 용기를 내셨겠어요. 다시 혼인신고하시라고.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착과 감시로 인해서 이혼하게 된 사건, 특히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되어서 황혼 이혼까지 하게 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블로그의 사례를 간단히 요약 부탁드립니다. 황혼 이혼 사건인데요. 이 부부는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 다음 1989년에 이혼해서 혼인 기간이 이제 거의 한 30년 네. 정도 된 그런 부부였고요. 제 의뢰인은 이제 아내 쪽이셨습니다. 이혼 사유가 뭐였느냐? 남편이 이제 집착, 감시, 의처증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됐고요. 오랫동안 견뎌오시다가 30년 살고 나서 이제 이혼하겠다면서 딸하고 같이 이제 저를 찾아오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큰 용기를 내셨겠네요. 30년 만에. 네, 30년을 참으셨으니 얼마나 큰 용기를 내셨겠어요. 네. 의부증, 의처증이라고 하죠. 상대를 정말 힘들게 할 것 같은데요. 상대 집착 때문에 힘들어 이혼하는 사유가 종종 있나요? 네. 집착, 감시, 의부증, 의처증 굉장히 많아요. 이혼 사유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그런 사유들이고요. 네.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밖에서 잘 모를 뿐이죠. 그렇군요. 부부만 아는 거죠. 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감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의심하고 하는지 이제 부부만 잘 아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서로 이제 골마서 터지면 결국 이제 이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역시 부부 문제는 둘만 안다고. 네. 네, 괜히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부증, 의처증을 병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적극 개선의 의지가 있는 배우자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 경우에도 좀 이혼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뭐 의부증 진단을 받는다거나 의처증 진단을 받아서 뭐 진료 기록부를 들고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어요. 아, 네. 네. 하지만 이제 왜 그렇게 집착하냐? 네. 왜 이렇게 감시하냐? 왜 그렇게 나를 꽁꽁 묶어두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들이 평소에 이제 많이 오고 가겠죠. 그걸로 인해서 다툼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뭐 미안하다, 뭐 고쳐보겠다.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용서가 되고 이런 상황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고 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네. 더 심하게 막 밖에 나가면 뭐 전화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뭐 어디에 있는지 영상통화 뭐 위치 보고를 해야 되고 네. 뭐 그렇게까지 막 감시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된 다음에 네, 네. 이제 그때에서 이제 반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하지 않겠다. 예. 근데 늦었죠.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게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반성과 사과가 진심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뭐 이혼 소송을 취하하겠죠. 블로그의 사례도 따님이 적극 부모님을 도와 이혼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황혼 이혼의 경우에 자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30년 참았잖아요. 네. 30년 이상 참으셨는데 해본 사건 중에 80대도 계셨어요. 80대. 80대 부부면 40년, 50년 이렇게 됐겠죠? 10년 가까이 되시겠네요. 이제 그냥 참다가 처음에는 이제 뭐 애가 어리니 어떻게 이혼하냐. 네. 애 어른 될 때까지만 참아보자. 참다가 나중에 애가 뭐 우리 애 결혼하는데 민망하니 결혼할 네. 때까지만 참아보자. 이렇게 참다가 또 사돈 보기 민망하니 네. 안 되겠다. 그렇게 참다가 결국은 이제 40년 이렇게 흘러서 오시는데 그것도 스스로 오시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어떻게 오시느냐? 옆에서 이제 자녀분들이 네. 그걸 이제 실태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제 자녀도 어른이 되고 보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 왜 이러고 살아?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이제 엄마를 설득해서 네. 같이 모시고 오신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노력을 했겠죠. 예. 아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오신 거죠. 뭐 폭력이 있었건 뭐 집착과 감시가 있었건 그런 상황들이 개선이 안 되니 특히 이제 딸이 보기에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엄마 예. 이제 남은 생이 얼마 이제 길지도 않은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엄마를 조금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다. 예.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가정폭력도 그렇고 이번 사례도 그렇게 배우자가 사과를 하고 이혼을 피하려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보통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대부분의 이제 황혼이혼 케이스는 예. 이제 부인이 소송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소장을 받고 나서 남편 반응이 반성을. 미안해.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라고 해요. 막 부인이 이제 딸 집에 가서 이제 소송을 냈는데 막 딸한테 전화하고 와이프한테 계속 전화해요. 들어와.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재산도 다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막 안 해주던 것까지 막 다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여요. 네. 그리고 그중에 이제 일부는 혹해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제 변호사님이 소송을 냈는데 남편이 이렇게 잘 한다고 하니 네.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다. 네. 라고 해서 이제 보내드리는데 속으로는 남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나? 진짜 잘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그렇게 반성하는 말이 진심이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네. 그런데 이상해요. 대부분 다시 저한테 오셨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드려요.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조금만 더 보시라고. 남편이 그냥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 네.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 조금만 더 보시라. 이혼이 됐다 쳐도 다시 남편이 진짜 반성하고 돌아온다면 다시 혼인신고 하시라고. 맞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덜컥 그냥 취하하셨다가 다시 소 제기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냥 마음이 좀 아프죠. 씁쓸하네요. 네. 반대의 경우도 드물지만 있기는 있는 거죠, 변호사님? 네, 있죠. 있는데 아주 드물겠죠? 아주 좀. 아주 드물었어요. 변호사님이 황혼이혼이 무조건 재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언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황혼이혼 재산 문제가 되게 크죠. 네. 30년, 40년 부부가 재산을 모았으니 예. 이제 모을 대로 모은 거잖아요. 그걸 이제 분할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제 황혼이혼이 재산 때문에 꼭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의미가 이제 남은 생을 조금 행복하게 살고 싶다. 예. 이런 부당한 대우 받지 않고 남편한테 집착, 이거 감시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꼭 재산 분할만 딱 따지고 들고 하는 거는 뭐 30, 40대가 이혼할 때. 그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70, 80대 돼가지고 그 돈 받아서 200년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재산 분할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고 예. 이혼하고 난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의뢰인 그 분도 네. 거의 조선시대 남편하고 사신 거예요. 네. 나가자마자 바로 전화가 와요, 남편한테. 어디 갔냐. 위치 찍어서 바로 보내라. 영상통화해라. 어딘지 주변을 빨리 보여달라. 이렇게 하시고 친구도 못 만나요. 친구 약속 잡으러 나갔다가 저녁 시간 땡치면 바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늦으면 이제 집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신데렐라라고. 시간 7시 땡치면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후다닥 들어가니까 너 신데렐라다고. 그래서 막 늦었다고 택시 막 잡아 탔는데 빨리 가주세요 막 그랬더니 아유 지금 그 연세에 그러고 사시냐고 이제 그런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요. 이혼 뒤에는 이제 그런 삶을 살지는 않겠죠. 그런 것들 잘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이혼할 때 이제 걱정하는 것이 뭐 사돈 보기 민망해. 이런 또 자식들 보기 민망해 이런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그 정도 연세가 되셨으면 사실 이제 그런 눈치 보는 데서는 좀 벗어나질 때는 된 것 같아요. 네. 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요. 네. 맞아요. 네. 오늘은 제 블로그에 소개했던 황혼이혼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이제 집착과 감시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게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황혼 이혼을 하실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